여러분들께서 시나리오를 짜서 저쯤이면 100일 이평선에 맞는 부분이겠다 해서 숏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안전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을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4시간 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현재 100일 심리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이 흐름 가운데 볼린저 밴드 중단 부근 다시 한번 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 볼린저 밴드 중단 못 넘었으니까 다시 한번 하단 찍을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단의 그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저점이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을 과연 뚫을지 안 뚫을지, 이 채널을 뚫는다면 그건 좀 의심해 볼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비트코인 롱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주제죠.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까? 이 주식이 오르면 코인도 오르고 주식이 떨어지면 코인도 떨어진다. 이 말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비트코인은 더 이상 이 독립된 자산이 아니에요. 2020년대부터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은 나스닥, 특히 테크주 중심의 위험 자산 흐름과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쉽게 말해서 디지털 나스닥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주면 여러분 테크주가 먼저 반응하고 곧바로 비트코인이 따라오죠. 반대로 긴축, 동결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뉴스 나오면 나스닥 미끄러지면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지금 시장은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인다. 좀 커플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험 선호가 살아나면 자금이 주식과 코인 양쪽으로 들어오고 공포가 커지면 기관들은 동시에 리스크 자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움직임이 코인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여러분 선행 지표예요. 어떻게 보면 나스닥 시초를 비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선행 지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상관관계가 1대1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대1은 아니다. 나스닥이 반등했는데 비트코인은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라간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대부분 코인 좀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파생시장의 과열이라든가 아니 거래소 유동성 문제 혹은 특정 세력의 포지션 정리, 단기적인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10,000개 팔아버리면 내려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차트를 볼 때 비트코인 말고 나스닥도 항상 같이 봐주는 편이에요. 모든 코인 방송에 그랬듯이 나스닥 차트 띄워놓잖아요. 그거 띄워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보면 좀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는 그런 느낌이죠. 자,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은 이제 완전히 글로벌 자금 흐름의 일부다. 나스닥과의 상관관계는 우연이라고 표현하기 아니라 자금의 방향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즉 코인 시장을 이해하려면 나스닥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냥 우리 같은 스캘퍼 단타 치는 사람들은 크게 상관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방향성은 같이 봐야 한다 라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떻게 좀 설명이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질문 주신 구독자님이 있기 때문에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설하고 앞에 너무 좀 고급진 말들을 했으니까 쌈마이 느낌으로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이 우하향한다. 볼린저 밴드 중단과 하단 사이에서 횡보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큰 흐름을 봤을 때 이 상승 흐름이 깨지지는 않았으나 현재 일봉 캔들상으로는 우하향을 해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는데 정말 이 상방으로는 큰 방향이 현재는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 예전에는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가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볼린저 밴드 중단의 이 부분이 좋은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볼린저 밴드 중단 저항 부분을 맞고 현재 떨어지는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일선 밑으로 떨어진가 싶더니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캔들의 몸통 자체는 현재 시가는 7일선 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캔들의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이대로 7일선 밑으로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우하향을 이어가면 디센딩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는 건데 저도
오늘도 지금 이더리움 한 개 롱 포지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차트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 일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7일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캔들이 돌면 비트코인이 85K까지는 떨어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큰 하락은 나름대로 보이고 있어요. 큰 상승은 보이지 않으나 큰 하락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방향성에 맞춰서 잘 대응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100일 저항선 맞고 떨어질 거다. 저번 영상에도 항상 말씀드리고 이평선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100일 이평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가 1번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분이 107.8K 정도 됐으니까. 하지만 그 부분쯤에서는 제가 매매를 들어가기 되게 좋은 시점이다. 여러분들께서 시나리오를 짜서 저쯤이면 100일 이평선에 맞는 부분이겠다 해서 숏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안전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을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4시간 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현재 100일 심리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이 흐름 가운데 볼린저 밴드 중단 부분 다시 한번 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 볼린저 밴드 중단 못 넘었으니까 다시 한번 하단 찍을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단의 그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저점이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을 과연 뚫을지 안 뚫을지, 이 채널을 뚫는다면 그건 좀 의심해 볼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비트코인 롱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그렇게 작진 않았습니다. 그럴 때 1시간 봉과 15분 봉으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비트코인 1시간 봉입니다. 현재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처음 맞는 하단 부분 또 올라갔죠. 또 하단 부분.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1시간 봉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15분 봉 볼린저 밴드 매매로 해라. 방향성이 나오고 그 위아래로 먹으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1시간 봉 기준으로도 100일선 맞고 현재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저항이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3K예요 103K인데 오늘의 몸통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 1일봉 돌아가서 저는 오늘 이 103K 이쯤에서 머물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아마 9시 반 영상 올라가기 전에 미장이 열리는 시간이 될 텐데 그때 한번 움직임이 크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바라보고 비트코인 15분 보면서 오늘 어떻게 매매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텔레그램 말씀드린 게 카피 트레이딩 매매 중 추세 나와서 한번 들어가서 익저로 다시 포지션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5분 이격 찍고 올라오길래 그냥 추세대로 한 2번 들어가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매매를 총 한 8번 정도 했을 거예요. 8번 정도 해서 이렇게 했죠. 14불, 15불, 13불, 3불, 14, 2, 16, 56, 62 이게 수수료 제외하고 나온 금액인데 총에서 한 $8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수수료 페이백 받고 하기 때문에 뭐 한 $100 정도, 한 14만원 정도 이득을 봤는데, 카피 트레이딩 따라오신 분들은 그 금액에 맞춰서 좀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 17% 됐을 텐데 한 하루 수익률 15%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금액 말고도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이런 거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니까 카피 트레이딩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연락 주시면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비트코인 하단 맞고 처음 맞는 상단, 하단, 상단 뭐 이렇게 3번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현재 15분 봉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볼린저 밴드 이렇게 상단 맞다 처음 맞는 하단 부분, 하단은 맞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15분 봉의 100에서는 심리적 반등이나 저항 부분으로 보기 좋은 타점이니까 여러분 있어서 안전하게 매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솔직히 어느 포지션으로 들어가든 롱이나 숏이나 그냥 물타서 한번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이거에 너무 길들어져서 불타서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나 싶으면 그냥 손절도 과감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15분 볼린저 밴드 하단 맞았을 때 지금 포지션 들어가서 $22 정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익절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냥 시장가로 확실하게 나옵시다. 나와서 한 3만원 정도 익절을 한 부분인데, 여러분 저가 이 카피 트레이딩 하는 것도 제가 하는 매매법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괜히 떨어지는 롱 들어가는 게 아니라 15분 봉 볼린저 밴드 상단 맞다가 하단 맞는 처음 부분이니까 여기서 매매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오늘의 차트 분석 마무리하고요. 최근 영상 2개가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좀 속상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야무지게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유튜브의 선택을 기다린달까요? 그래도 퍼지지 않고 열심히 영상 활동하면서 제가 하는 이 카피 트레이딩도 시원하게 수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